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운당 하경서재입니다. 올영 이순옥 시인의 서고에서 마음 그것 하나만 더란 시를 가져왔어요. 역사를 달린 두 인물을 다룬 2020년작 말과 칼이란 책이 오버랩되어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시대에 질문하는 두 가지 방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임혜성 작가님 책입니다. 임혜성 작가님은 28개국 188개 도시를 여행하시면서 인생은 나를 찾는 여행, 어제는 치열했으되 오늘은 기꺼이 방황하며 내일에 대한 호기심은 잃지 않기를, 발걸음이 말이 되고 내려앉아 글이 되리니, 이분이 이 말이 확 꽂혀서 이분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답니다. 지난 대선으로 인해 말과 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네요. 진실이 아닌 말들의 장난질과 아무 말 잔치가 칼이 되고 비수가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지도자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해 곱씹어 비교해보기도 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책에선 16세기를 살았던 이탈리아인 마키아벨리와 일본인 오다 노부나가를 비교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키아벨리는 말로 역사를 들뜨게 하고 오다 노부나가는 겁나 좋은 머리와 칼로 세상을 화들짝 놀라게 한 사람이죠. 작가는 한 사람은 말로 또 한 사람은 칼로 세상의 평화를 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두 사람의 삶과 성취 그리고 그들이 후세에 남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죠. 16세기 이탈리아와 일본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평생 외길을 걸었던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죠. 저자는 두 사람의 생각과 성취를 통해 말과 칼이 세상, 시대, 상대,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의 무기라고 봤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 5월 3일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출생했죠.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6세기 이탈리아는 작은 도시국가들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프랑스나 에스파냐는 이미 국가를 이루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30세가 되기 전에 피렌체 공화정에서 제2행정위원회 서기장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그 시대 존잘남이었습니다. 이때 체사레 보르자와 만나면서 군주론이 구상되죠. 주변 강대국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까요? 작은 도시 국가가 공화정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 이탈리아를 통일해 주기를 바랐던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과 진지한 토론을 했던 인물이고 군주론을 꼭 써야 했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아주 진하게 떠오르네요. 결국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공화국에서 일한 지 18년 만에 강대국 프랑스와 교황의 힘에 의해 피렌체의 공화정은 무너지고 다시 왕정이 들어섭니다. 마키아벨리는 공직에서 쫓겨나 은둔의 세월을 보내면서 군주론을 작성하여 환상할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는데, 당시의 피렌체 군주 로렌초 2세 대 메디치는 이 책을 헌상받고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전해지죠. 마키아벨리는 1527년 58세로 사망했는데 죽은 후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는 잔인한, 사악한, 간교한, 위선적인, 권모술수에 능한 등의 뜻으로 쓰이니 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은둔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시기인 1534년에 일본 땅에 오다 노부나가가 태어납니다. 노부나가는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부친이 세운 영지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금수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냉철한 이성을 발휘하면서 반대파인 친동생을 어머니 앞에서 죽이고 수천의 인명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죠. 반면 너그러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변방의 다이묘에서 일본 전체를 아우르는 현저한 위치에 도달했고 천황을 뛰어넘어 중국까지도 집어삼킬 야심을 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로 했던 뛰어난 군주의 품성을 이 책을 읽어보지도 못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그대로 실천했던 것으로 작가는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듯이 그렇게 오다 노부나가는 때로는 비열하게 때로는 온화하게 일본을 주무르며 성장합니다. 마키아벨리도 자신의 이상을 실제 협상을 통해 이루면서 성장했고, 오다 노부나가도 주위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주변을 복속시키며 승승장구했지만 그들의 말로는 두 사람 다 비참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노심초사했으나 결국 무산되어서 은둔초사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일본의 근세를 열어냈던 오다 노부나가도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고 신복의 배반으로 쓸쓸하게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회자다. 오다가 쌀을 찌어 도요토미가 반죽한 떡을 도쿠가와가 먹었다. 일본 역사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터입니다. 저자의 선별에 의해 동서양의 두 사람과 말과 칼이라는 대조적인 두 수단이 하나로 결합되어 한 권의 책으로 묶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상적인 군주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책 내용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관찰도 재미있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젊은 시절에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책을 거의 섭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하는 사고나 행동 방식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많이 투영되어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시대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져 왔죠. 그런데 권력의 달콤한 맛은 끝없이 칼을 탐하고 거짓말을 탐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적이고 충분히 이성적이면서 가슴에 사랑과 평화를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기에 놓으면서 원령 이순옥 시인의 마음, 그것 하나만 더 들려드립니다. 마음, 그것 하나만 더. 원령 이순옥. 보고 싶다는 말 속에 녹아있는 사랑과 아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깨어나 감정적 미성숙함 앞에 대답의 무게를 가늠해 보는 머릿속은 표백되어 꽃밭이 되었다가 철렁했다가 붕 떴다가 발밑까지 추락한 심장, 길 잃은 아이처럼 서성거렸다. 자석 곁의 쇳가루가 보여주는 패턴처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제 뜻대로 정리시키는 기나긴 겨울을 살고 있을 때, 너는 짙은 여름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가 같은 프레임에 담겼던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창밖의 눈부신 풍경을 바라보는 이 느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풍경일 뿐이란 걸. 현실은 버겁지만 오래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눈물이 떨어지면 이성의 벽도 무너지고 말 것을. 마음은 가득해도 시간은 쌓이지 않아 하지 못한 일들, 가슴 속에 추운 계절이 녹아